자, 민주 준연동형 유지 결정,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이제는 저번 총선의 룰과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협상할 수도 없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저번이랑 똑같은 제도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정말 불안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병립형을 받을 시에 언론 그리고 이 당내 수박들 거기다가 밖으로 뛰쳐나간 인간들 너무 공격이 심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고민정 얼굴 딱 보이잖아요. 길길이 날뛸 거란 말이죠. 그걸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할 것이고요. 쉽지 않았다. 저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본 게 욕먹는 건 한순간이고 승리의 역사는 오래 기억된다. 그거를 선택해 주시길 간절히 바랬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자,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대안으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 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자, 핵심이 국민의힘이 받을 만한 걸 던졌어. 근데 그것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자, 병립형 갈게. 근데 권역별로 가고 거기에 이중 등록까지 허용해줘. 그래야 소수정당 조금이나마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받았어요.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가면 옛날 병립형 그대로면 나쁘지 않고 지금의 준연동형도 나쁘지 않아.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동형 가고 위성정당 안 만들어. 그리고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핵심이 이겁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지만 모양새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게 만든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용해인이 주도적으로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꾸려나간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용해인과 그 외에 있는 연동형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신나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갈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불만, 제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사과 좀 그만해요.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 이러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진짜 잘못한 줄 안다니까. 이건 좀 그만해. 제발.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발생할 대환장 파티 시츄에이션 예상해 드립니다. 비례연합정당이 말이 좋아 연합이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어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용해인과 그 일당들 모였어. 진보당이니 뭐니 다 모였어. 잡탕처럼. 얘네들이 어떤 정치를 추구하는지 유권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따로 안 만들었으니까 찍을 수밖에 없는 아주 삿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순번 싸움이 피 터지게 펼쳐지게 됩니다. 용해인이 연합정당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 인간이 몇 번 순번에 나올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 누가 앞순번을 가질 거냐?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 이게 얘네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죠. 진보라는 탈을 쓴 패미들과 주사파들이 앞순번 받으려고 온갖 생쇼를 할 게 명약 관한 일 아닙니까? 지금은 매우 허탈하고 화가 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보겠다. 자, 일단 비례 순번을 자기들이 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당원들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비례 순번을 아무도 권한을 준 적이 없는 소수들이 밀실에서 정한다면 이번 총선 그냥 폭망하고 국민의힘 1당 가능성만 아주 높아진다. 비례 후보 다 받아가지고 순번 전환하는 방식을 이재명 대표 주도로 결정해야 된다. 이재명은 비례연합정당과 이 부분에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어. 민주당이 주도한데 비례 순번을 누가 정하느냐. 용해인이나 패미들한테 그걸 맡길 거냐. 그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든
비례연합정당하고 힘을 합하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비례 순번을 누가 정하느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잘못하면 패미들 우르르 들어간다니까? 이걸 누가 결정한 거냐? 이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워딩에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자, 이재명의 고구마. 야, 이건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아니 그냥 욕 좀 먹더라도 병리평 갑니다. 딱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고민정 이 거지 같은 것들과 이 양아치들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다 떠넘겼어. 이재명에게 병리평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전당원 투표를 했으면 병리평으로 딱 가고 아주 깔끔했는데 이걸 못하게 만든 세력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는 거죠. 민주당 내 문제 해결이 어렵잖아요 지금. 근데 비례연합정당이면 다른 정당인데 이거는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의 수장을 이재명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결정하고 지도부도 그렇게 꾸려야 된다. 유일한 인물이 저는 송영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조국 전 장관도 계속 정치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비례연합정당의 지도부에 조국 전 장관도 집어넣어. 민주당 색깔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요. 용해인이 끌고 가는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끌고 가는 비례연합정당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용해인 따위가 주도권 쥐고 가면 페미니스트로 개박살나는 건 확정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민주당 색깔이 확실한 사람. 정 안 되면 이해찬 전 대표 등판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준연동형 발표하니까 한동훈이 왜 국민이 이 대표 눈치 봐야 되냐 이러면서 엄청 욕을 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권역별 병리평 비례대표제를 이 대표가 발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반대로 갔다. 왜 5천만 국민이 이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걸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될 것이다. 자, 이러면서 고민정이나 이딴 것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욕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병리평을 선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했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갖다 붙이면 이재명 욕하는 건 다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또 다른 시각을 또 봐야 되는 건 이 찍들 입장에서 본 연동형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나쁠 것 없다. 우린 위성정당 만들 거니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드디어 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연동형이 딱 결정이 되니까 아직 이준석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동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저는 비례합 순번으로 국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찍 지지자들이 지금 제일 고민이에요. 우리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랑 이준석 신당이랑 표를 나눠 먹는데 민주당은 연합정당을 한다고?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뭐? 전광훈 신당도 나온다고? 뭐? 신천지당도 나온다고? 그러면 우린 이재명한테 또 당한 거야? 이찍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연동형이 싫어. 왜냐하면 이준석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병리평을 해야 이준석을 죽이는데 연동형이라서 이준석을 살린다. 근데 민주당 쪽은 비례대 연합을 만든대. 위성정당 하나로. 야, 이렇게 되면 이씨 우리만 개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찍 지지자들은 연동형에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갈려요. 보수라고 하는 얘네들은 이제 갈리고 민주 세력은 힘을 합치게 되는 명분을 만들긴 했다. 이재명 대표의 속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뇌피셜을 굴려봤습니다. 병리평이 변수가 적죠. 선거에서는 변수를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병리평은 변수가 거의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병리평이 좋은데 당내에서도 난리를 치니까 후폭풍이 셀 건 뻔하고 그러면 연동형을 정해놓은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고민을 끝까지 했지만 결국은 연동형으로 가야 되는데 연동형 안에서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고민이 깊었던 거다. 일단 연동형을 받고 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당을 만든다. 소수정당 지분을 섞어 명분을 쌓는다. 명분이 좋아야 이낙연 신당과 표를 나눠먹지 않을 수 있다. 병리평을 선택하면 당내에서 언론에서 욕먹을 건 당연한 수순이고 이낙연 신당이 접전지에서 고춧가루 부대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만약에 병립형을 선택을 하면 접전지에 후보 낸다 이걸로 이낙연 신당이 광파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연동형 명분을 쥐고 이낙연 신당의 명분을 안 주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변수 차단이 가능하다. 이런 속내로 연동형을 결정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동형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으면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정의당은 안 들어옵니다. 정의당은 녹색하고 합쳐서 지금 녹색 정의당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이낙연 계파가 떨어져 나와서 분열이 됐고 국민의힘도 이준석 계파가 떨어져 나가서 분열이 됐죠. 근데 이준석 계파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고 이낙연 계파는 지지 세력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민주당 접전 지역의 후보를 내는 건 꽤나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걸로 광파리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연동형을 받아들이고 소수정당 지분까지 섞어서 명분을 쌓으면 얘네들이 접전 지역의 지역구 후보를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표가 갈릴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집니다. 명분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니들이 지지받아서 국회에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지역구에다가 접전지에 후보를 내서 국민의 의석수를 늘려줘? 이거는 오히려 민주진영의 분노를 크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계의 광파리, 이 명분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명분을 잃으면 안 된다. 병립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 분석입니다. 일단은 연동형을 선택을 했으니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보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나마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은 말이죠. 새로운 미래 창당했어요. 개혁 미래당 한다더니 새로운 미래로 갔어요. 김종민, 이낙연 공동대표, 이원욱, 조응천은 안 갔습니다. 찢어졌어 여기가.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이낙연이 김종민하고 둘이서 손을 잡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공천권이에요. 족도 없는 당의 공천권. 공동대표니까 김종민도 자기 집은 달라 이거죠. 자기 집은 잘나는 겁니다. 이낙연은 김종민하고 손잡았는데 이원욱, 조응천은 야 뭐하는 거야 하고 둘은 나가버렸어. 미래대연합 이원욱, 조응천은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 창당을 흡수통합, 묻지마 통합이라고 비판했어요. 잘하고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 작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는 이야기에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통분모에 합의할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낙연 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나발이든 나랑 손잡으려면 진지한 대화를 좀 합시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계속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자, 이렇게 이낙연 계파가 탈당을 하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연동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겐 어쨌든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보이죠. 명분을 잡았어. 이러면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논쟁에서도 무조건 이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대의명분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겼기 때문에 이건 이긴 싸움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현실 결과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 묘수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워딩으로 보면 용해인 개혁 연합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위성정당이라고 말하지 않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결심한 거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해놓고 개혁연합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간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이 날뛰어준 덕분에 얘네들 의견을 따르는 모양새를 찾아가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할만해요. 이렇게 되면 할만하다. 자, 연동형이 나쁘냐, 병립형이 무조건 좋냐, 이게 아니고 준연동형을 했을 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또 만들면 너무 공격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욕먹을 거면 병립형으로 가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많은 병립형을 원하는 분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척하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해인이나 이런 애들이 앞장서서 난리 쳐주니 그러면 얘네들하고 손 잡을게 단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할 거야.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찌됐든 룰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례정당에 어떤 후보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누가 순번을 정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결정해 나가든 여기서도 잡음은 터집니다. 이러니까 저는 병립형이 더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조용해지느냐? 조용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정의당은 끝났고요. 네, 녹색당하고 손잡았고 이 개혁연합정당 여기 비례정당에 정의당은 안 껴줍니다. 그리고 용해인의 정체는 제가 좀 까발려줬지만 용해인은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용해인이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패미들을 잔뜩 들어오려고 하면 내쳐야죠. 그건 내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워딩을 보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않겠다. 다만 소수정당의 몫을 어느 정도 챙겨준 거대 선거대 연합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이미 다 준비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도 사실은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결정되면 그 안에서 또 좋은 해결책을 찾아봐야지. 핵심은 비례 순번이에요. 용해인 위풍당당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비례대연합을 만들고 순번을 누가 결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용해인이나 얘네들이 우리가 하겠다라고 깝죽거리면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이재명이 이기고 들어갔잖아요. 자, 내가 니네들 손을 들어줬어. 그러면 니네들도 내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모았어.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 거야? 여기에서 우리 마음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을 하든 무언가를 하든 방법을 찾아서 비례 순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모여봐야 비례 순번 뒤로 물려날 거니까. 소수정당 배려의 몫으로 몇 개의 의석은 빼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순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 만들자는 명분에 용해인이나 누구나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결정,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병립형 갖는 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누가 됐든 간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될 거고 여기에 서로 끼고 싶어서 다들 난리를 칠 거고 이제 잡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계속 투덜댈 거고 언론에선 그걸 계속 받아 쓸 거고 연동형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했다고 해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느냐? 아니야. 공격합니다. 또 병립형으로 결정했어도 공격합니다. 뭐가 됐든 공격은 당해. 그러면 변수가 적은 병립형이 선거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선 이후의 대선까지 얘네들이 대선 때 이재명을 도와준다는 순진한 생각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겁니다. 나머지 애들이 난리 쳐준 덕분에 그거를 약간 타고 가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제는 다른 데서 이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게 됐어. 그럴 수도 없게 됐어요. 그럼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51석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보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명분을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비례 순번이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나 소나 나도 들어갑니다 하고 소수정당 이름으로 막 기어들어올 텐데 얘네들 비례 순번을 누가 결정할 거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됐든 이겨야 돼. 지면 다 끝이야. 핵심만 보고 가자고. 복잡하면 전선을 넓히면 싸움에선 불리합니다. 자, 이젠 결정이 됐으니 이젠 뭐만 결정하면 되냐. 비례 순번 어떻게 결정할래? 비례 순번 투명하게 결정하는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계속 얘기하면 돼요. 이것만 결정돼서 좋은 사람들이
비례정당의 앞순위를 받을 수만 있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비례연합을 왜 반대했냐? 용해인의 소수정당이나 이런 기본소득당이나 패미들이 앞번으로 쭉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참냐?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으니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래? 우리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질문만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결정 났으니까 빠르게 미련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래? 우리는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나머지 전선은 다 곁가지고 쓸모가 없어.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것만 질문하면 됩니다. 전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 매우 심플하게 선거 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비례연합정당의 비례 순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만 있다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애들의 힘은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순번 어떻게 정할 겁니까?